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이 의사를 늘려가지고 아직까지 일본이 이제 지방에도 의사가 많이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렸으니까 이나마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적은 사람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난리 났어요. 왜? 코로나 때 이미 의료 펑크가 났거든요, 일본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의사 파업 뉴스에 놀라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희가 이제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예, 한국의 이 의대 증원, 먼저 일본이 했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라는 그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한국의 지금 의사 선생님들 파업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형 뉴스에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빵빵 치고 종이 신문에도 치고 당장의 포털 사이트에도 제일 일면에 주요 뉴스를 올려두고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신기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의 코멘트라든지 있잖아요.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거기서 막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줄이는 거라서 파업하는 거면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늘리는데 왜 파업을 해? 도대체 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옆나라 뉴스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놀라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일본의 의대 증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게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자 일본의 이제 제일 큰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의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야후재팬 이거 메인이잖아요. 한국에서 연수의 파업 확대, 당국의 위기감. 그 다음에 서울의 5개 병원, 수술,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의료 관련된 뉴스가 메인으로 뜨는 겁니다. 일본 다른 뉴스 합쳐서도 중요하다. 그런 것에 나왔으니까 핫하다라는 거. 그렇죠. 예, 당장에 한국 연수의 파업 확대 치료의 지장과 당국 위기감, 로이터 뉴스. NHK에서도 좀 이제 크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NHK에서도. 예, 한국의학부의 정원 증가 항의로 연수의 등 6,000명 이상이 사표 제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후지TV인데 한국에서 연수의가 뭐 반발한다. 무리한 증언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한다. 약간 좀 이제 디스하는 기사도 이렇게 뜹니다. 한국 의대 정원 확대로 혼란 중 의사는 맹반대. 고령화로 인재 부족이지만 관심은 돈과 명예. 자, 그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일본에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이제 그래프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의 의학부 정원 추이입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 1973년도에 이제 강요회의 해가지고 이제 막 늘리고 그 다음에 의사를 너무 많이 늘렸다. 야, 좀 줄이자. 이래서 좀 줄이다가 다시 한번 이 2008년도에 빵 하고 늘린 적이 있어요. 7,625였는데 늘리기 전에 의대 정원이 현행 의대 정원이 9403이에요. 16년 정도 동안 이제 꾸준히 늘려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파업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사를 늘리게 된 분위기 있잖아요. 도대체 어땠길래 일본 사람들이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해를 좀 못하고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의사를 좀 디스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의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올린 건데 2005년이네요. 현장에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래서 늘려달라 라는 식으로 하던 게 일본이었어요. 의사가 과잉이 되면 뭐 의료 질이 저하가 되는 것과 동시에 뭐 의사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당시에 일본 이제 의협이라든지 후생 노동성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볼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예전부터 이제 갖고 있는 기구가 있죠. 일본 후생 노동성 상하의 의정국이 있습니다. 유식자들에게 정책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일할 때 참고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현장 의사들이 죽겠다. 의사 정원 좀 늘려라. 라고 했을 땐 여기서도 똑같이 회의를 했던 거지. 15회나 회의를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정리를 쫙 해놨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오니까 2025년이라니 그때 되면은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딱 어느 정도 숫자가 맞게 되니까 지금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늘릴 필요가 없다. 늘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2006년에도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 그분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점점점 일본 사람들에게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지난 2007년입니다. 일본의 나라현에서 임산부가 응급 환자로 이게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병원이 거의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성은 오전 5시경에 사산을 하였다.
있었네 이거 있잖아요. 인사한 부분 받아주세요. 아 우리 안 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현장 가보니까 당직 의사 2명, 그중에 1명은 잠도 자지 않은 채 다음날 업무를 했었다. 현장 의사가. 뭐야? 많다며. 근데 현장 왜 저래?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런 거 플러스 2008년 뉴스네요. 과로사 자살이 잇따르는 군무위. 노무 관리가 정말 안 된다. 제가 당장에 지금도 일본은 과로사 라인 이런 게 많이 있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심했습니다.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전국 시장회가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는 지자체에 있는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2007년이죠. 후생노동성 산하의 그 정부단체 밑에 보니까 미래에는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의사수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구급 의료 체계에 지장이 나오고 뭐 산부인과 소아과 제하더라도 다 힘들어요. 의사를 확보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중앙정부로 올라가가지고 2007년 5월 31일 일본 중앙정부 여당입니다. 긴급 의사 확보 대책에 관해서 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일본이 이제 정치권에서 움직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자기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해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했는데 이게 전혀 말이 다른데? 지들은 증언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뭐 전국 시위 이런 데서 막 와 요청이 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했는데 야 이거 난리 났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의사 수급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정치인들이 모인 겁니다. 일본의 장관 국회의원들. 이 모여서 아까 말한 수급회에서 의사가 충분하다는데요. 개소리 이래가지고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모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여론 플러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눌려주세요. 그렇죠. 라는 쪽이었죠. 쪽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리게 된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뭡니까? 이쪽에서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우리가 용인할게. 이래가지고 일본은 전체로 지방대 측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데서도 이제 함정을 하나 파둡니다. 이렇게까지 늘리는 거는 우리 수급 분과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위에 빨간색이 총 늘린 인원수거든요. 지역 전형. 근데 이 밑에 있는 초록색이 뭐냐면은 임시 정원입니다. 일단은 늘려주는데 봤을 때 이거 인원수 찼다 이러면은 이제 줄일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예. 2008년에 정치권이 움직였으니까 그 정원, 증원 됐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거다라는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설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해가 똑같아요. 올해 몇 명 늘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줄입시다. 올해도 늘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줄입시다. 맨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 줄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먹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일본 내각부 산하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할 거다라는 거를 매년 발표하는 거거든요. 2017년도 버전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의사 분과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2008년도 이후 임시 증원 해온 의학부 정원에 관해서 한 번 더 이거 검토해 봐야 된다. 왜? 늘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 이거를 2017년에 중앙정부에게 진언을 해가지고 그게 채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2019년도의 의학부 정원을 넘지 않은 범위로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사하여 잠정적인 현재의 의학부 정원을 유지한다. 2022년도 이후에 관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든지 의사 편제의 상황들을 보면서 장래적으로 의학부 정원의 삭감을 검토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분과에서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동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줄이자는 정부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저런 거라든지 일본 분과회를 들고 나온 기사거든요. 청룡의사 기사. 자, 그러면 제가 이 추후 걸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입니다. 그 다음 해네.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내용입니다. 2040년을 향한 인재 부족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편제 대책, 의료 종사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삼위일체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실시한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의대 증원 감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2023년, 이게 최신 일본 중앙정부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도
의대를 감소한다. 단 한마디도 적어두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의사 편제의 상황을 보고 의대 정원을 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하타라키 카타 카이카크, 일하는 방식의 개혁입니다. 그거네. 아까 뭐 2007년, 2008년 때부터 있던 현장 의사분들 너무 바쁘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24년 4월부터 건설업, 트럭, 버스, 택시 드라이버, 의사의 일하는 방법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의 노동의 상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라는 식으로 올해 일본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대격변이 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블랙 노동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일본이 지금 의대를 함부로 못 줄이는 이유에도 크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과로사가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봤어. 지금까지 과거적으로 봤어. 근데 건설업, 트럭, 버스, 택시 하는 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의사가 이 분야에 정말로 많이 접촉이 된다. 의사의 잔업시간에 상한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 한 명의 의사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지 말고 이제는 의사도 사람답게 사세요.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 의사의 이런 실태라는 걸 봐가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 일본이 의사 정원을 이제 줄인다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드라이버분들은 인재가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뉴스가 있네요. 일을 더 이상 많이 못하게 되니까 택시 드라이버를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외국인이 일본 와서 택시 드라이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들었습니다. 트럭 또한 다른 데서 제발 좀 트럭 운전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을 모집하고 건설업도 제발 좀 사람이 부족하니까 와주세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뉴스 보고 이거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죠?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일본이 의사를 늘려가지고 아직까지 일본이 이제 지방에도 의사가 많이 없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려도 효과가 없는 거죠? 라고? 아니지. 늘렸으니까 이나마 이 모양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때 당시에 분과의 말만 듣고 일본에서 안 늘려서 지금보다 더 적은 사람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난리 났어요. 왜? 코로나 때 이미 의료 펑크가 났거든요, 일본은. 박간의 영상에서 정말 많이 다뤘죠. 이때 예를 들어, 그래, 역시 늘릴 필요 없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2008년에 가서 저 이제 정치가 머리 깨버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줄여는 거야. 이랬으면은 더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이 최근에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서도 2013년 버전 아직까지도 일본은 의사 부족이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의사 재편이라든지 있잖아요. 의료 전문직의 태스크 시프트 쉐어, 의사 일을 나눠줘라. 그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산재에 있어요. 산재에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왜 대한민국에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뜨고 이 뉴스를 보고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늘렸지만은 일본 의사는 블랙이다. 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 그대로 일하면 죽으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의사의 시간의 노동의 상한 규제를 정할게. 업종에. 어쩌면 이게 국가가 정한 블랙 업종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당장에 현재 일본은 지방 개원의에 대한 수가의 칼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정해두고 인원이 많아. 그러면은 그걸 깨버리면 되지. 당장 일본도 의사 선생님을 상당히 존경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합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의사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근무의 평균 연수입이다. 연수의 방법.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의 의사 선생님의 이게 흔히 말하는 평균 연수입이거든요. 병원 근무의 평균 연수입은 우리나라 돈 1억 4천 정도가 넘어갑니다. 일본 사람들의 샐러리맨들의 전체 평균 임금이 약 400만 엔이 조금 넘어갑니다. 3.5배를 일본은 이미 의사가 받고 있어요. 이때 당시 뭐라 했다고 일본 의사에서 이거 늘리면은 의료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밥그릇이 힘들어질 거다 라고 일본 의사 쪽에서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의사는 혼자 잘 나갑니다. 예,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도. 예, 돌아가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은 칼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는 뭐? 의사가 하던 일을 줄이게 되면은 다른 업종에 뭡니까? 급여를 늘리고 특히 일본이 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개호 직업에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왜? 어르신들 수발하는 거는 돈을 안 주는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쪽으로 이걸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예, 답은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의사 이런 거에 파업에 놀라는 이유에서 적어도 무리한 증언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통계 자료, 중앙정부 자료를 들고 와서 그걸 읽어드리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야, 저 방구석에서 유튜브 나오는 애가 네가 뭘 안다고 임마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후생노동성 자료, 내각부 자료, 일본의 각종 뉴스 기사 뭐 통계 자료 들고 와서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정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일본은 저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이게. 왜? 오피셜 자료니까. 예. 근데 그거를 몇몇 부분만 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있잖아요. 일본의 실성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언론을 호도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물론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니까.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 몇몇 틀린 정보도 한국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본 쪽은 그 의사 선생님 부족하다라는 게 사회 문제가 되어서 증가시켰는데 그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 메스가 들어간 거죠. 개인 병원 논내에서 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벌 수가 없는 점수로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 위료 점수로 하자. 라든지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일을 좀 다른 전문 그 직원분들에게 맡기자. 그렇죠, 그렇죠. 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걸 해서 실패했다가 아니야. 이걸 해보고 플러스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그걸 해서 일본이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논조를 바꿔버린 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가님은 정말로 코로나 시국에 일본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 뉴스로 의료 붕괴 문제라고. 한국도 많이 나오지. 옆나라 일본 코로나 대책 못해가지고 뭐 의료 붕괴해서 난리가 났다.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를 그렇게 늘렸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 그 난리였는데 더 뭐 줄이고 뭐 의사가 뭐 업계 뭐시 어쩌고 어째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예, 이게 일본 사회에서도.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라든지 그런 거 보는 분들 입장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죠. 오늘 얘기할 때 여러분 의사 얘기할 때 트럭 운전수랑 택시 건설업 하는 분들이 나올 줄 몰랐죠. 근데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회 구성원이잖아. 근데 이게 일본에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쪽 구성원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단가가 얼마니 수가가 얼마니 1인당 의료수가 얼마니가 아니라 그 일하는 직업을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거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다고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아니 뭐 숫자 뭐 OECD 대비 뭐 숫자가 어쩌고 저쩌니까 그런 걸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근데 일본은 이런 상황. 트럭이랑 건설업 하는 분이랑 의사가 동일 선상으로 노동시간이 국가에서 봐진다는 니들 너무 일이 힘드네? 우리가 니들 짐을 덜어줄게 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시는 거랑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을 알리는 차서 오늘 이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